네, 오늘의 방구석 아포리즘을 얘기할 방구석 철학자 컨셉을 하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글을 쓴 날은 1월 4일, 죄송합니다. 1월 14일 날 했고요. 역시나 저의 급 친구가 된 챗 GPT의 힘을 빌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적인 아포리즘 혹은 오늘의 아포리즘 하나를 제시해줘 하면서 이제 실제 철학자의 출처를 바탕으로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질문이 현명해질수록 답변도 매우 현명해지긴 합니다. 물론 뭐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좀 많이 디테일이나 그냥 질문 자체를 동어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철학이나 뭐 인문, 사회, 과학 등과 같이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걸 꺼내는 역할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 안에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응용 능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요. 뭐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요청하거나 추론을 요구하는 건 아직 무료 버전인 것도 있지만 아직 GPT-4에서는 구현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건 아니고요. 이제 그날 1월 14일 날 챗GPT가 골라준 아포리즘입니다. 루트비 베이트겐슈타인의 어, 아포리즘이고요. 어, 먼저 영문으로 말을 하고 한글로 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We always live in the cage we have built for ourselves, but door to that cage is open. 우리가 늘 우리가 만든 철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철창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다고 하네요. 워낙 유명한 천재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사실 그의 명성이 너무 뛰어나고 했는데 책을 읽어본 적은 없네요. 근데 언어를 통한 어떤 철학적 논제를 풀어냈었고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챗 GPT 통해서 이 아포리즘이 떴길래 대충 물어는 봤는데 그렇구나 이 정도. 어쨌든 우리가 사고하는 어떤 사고나 이 세계관은 언어의 안에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가 가진 어떤 철학 체계가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듯이 뭔가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자세히는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뭐 여하튼 근데 이번 아포리즘만 보면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음 약간 종교적인 뭔가 불교에서도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의 약간 음, 아포리즘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철창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언어 안에 갇혀 있다는 그 언어 안에서 사고한다는 이런 느낌도 있겠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사실 언어라는 것 안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그런 발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의 철학으로서 어떤 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굳이 사족을 달자면 이제 언어가 존재의 집 그런 말을 했던 것도 하이데거인데 어떠면 이 21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21세기 전에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세계대전 한 전후로 인해서 이런 언어 관련해서 이제 철학을 이어 나가는 약간 논리적인 논리 쪽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실존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이성이나 과학의 신여가 되어 간다는 느낌의 반발에서 나온 게 어쨌든 하이데거였고 어, 비트겐슈타인도 그 논리 그 자체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물론 이성이나 이런 과학도 당연히 실증적인 그런 프로세스는 다 동일하지만 툴은 같지만 완전히 이제 철학만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철학적인 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철창이라는 비유, 그리고 그 철창이 열려 있다라는 그 어떤 여지를 둠으로써 사실 우리가 항상 뭔가 걸려 있었던 것들이 있죠. 뭐 살면서 마음의 감옥, 뭐 마음의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누가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누카렵이란 말이 많이 돌았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옥죄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누가 너한테 그 일을 하라고 시켰냐? 누가 너한테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고 시켰냐? 누가 너 자영업하라고 시켰냐? 이런 등등 뭐 본인의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결국 자기 어떤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는데 뭐 반박하고 싶지만 뭐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자기가 불편하고 스스로가 어떤 철창 안에 갇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지옥이고 마음의 감옥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발언도 하고 싶고 비판도 하고 싶고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공감과 그런 부분을 좀 말하곤 하지만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만 하고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내 스스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해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만이 어떤 주변을 바꿀 수 있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나온 좀 결론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은 참 바뀌지 않고 나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떤 사회 구조를 비판하거나 그런 걸 멈출 생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관찰하되 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왔나?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내 스스로의 어떤 철창을 만들어 놨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곤 하죠. 지금 약간 추상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졌지만 뭐 이를테면 저는 일단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굉장히 이제 밑바닥이긴 해도 그것이 제 어떤 마음의 철창, 마음의 지옥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제가 가장 절망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괴로움, 그게 내 능력의 부족함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거라서 작년에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됐던 게 지금처럼 뭐 유튜브로 이렇게 조회수는 떡이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글쓰기 재주를 어쨌든 1년 동안 꾸역꾸역 블로그에다가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네, 티스토리에 올리긴 했는데 뭐 읽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조회수 자체가 그 자동으로 그 봇을 달기 위해서 그 댓글 봇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조회를 수를 계속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수지만 그냥 그거라도 어딥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 아직 철창을 벗어나진 못했는데 그냥 철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아직 편하고 또 문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준비만 된다면 음, 문 열고 나가면 되겠구나. 약간 열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무엇을 할지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려 있구나까지는 갔던 게 24년도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려 있으면 알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개선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는 정말 재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그 동력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뻘짓거리 하듯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되도 않는 라디오 업로드를 하던가 뭐 집에서 이것저것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신경이 없음에도 뭐 헬스장을 다니던 수영을 하던 복싱을 배우던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런 계획들을
누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바쁘게 사는 거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루틴이니까. 근데 돈은 안 돼요. 예. 돈은 당연히 안 됩니다. 뭐 돈 되는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일도 있죠. 뭐 체육관을 다니려면. 근데도 좋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봉사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어쩌면 제가 또 해외 봉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련의 디딤돌 혹은 이제 검은 속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뭐 제 어떤 커리어나 커리어도 없지만 전혀 제 어떤 일상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누군가 입장에서는 무슨 이게 다 파이프라인이다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그런 맥락 속에서 움직이는 거였으면은 아마 한 3주 하다 포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전자책도 만들 수 있다. 뭐 블로그도 이렇게 연계해 봐라. 근데 3주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그냥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해 버렸던 게 1년을 유지했던 힘이고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어떤 사실 당연히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커리어를 쌓고 어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살아갔다면은 재밌었겠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취미 안에서 나름의 이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내 철창 안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철창문이 열려 있는다는 그런 인지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벽이나 이런 마음의 감옥, 마음의 지옥 이런 표현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 만약에 해보게 되면 돌아오는 반응은 뭐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뭐 그러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거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계속 얘기해도 사실 대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철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공감은 가지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동어 반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스스로 창이 열려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준비를 철창 안에서 일단 해야겠죠.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간다면 사실 동토가 있을지 뭐 사막이 있을지 뭐 초원이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안에서 일단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옥이니까 마음의 어떤 중갑옷을 입어야겠죠.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진짜 약간은 콜로세움의 어떤 검투사 같은 마음이 되겠죠. 물론 목숨을 건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목숨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목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선사 시대의 어떤 영장류 인간이 아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서 다행히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실제 생명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사회적 생명이나 뭐 커리어적인 생명 그런 것들은 끊어질 가능성이 높죠. 워낙 특히 한국 사회는 한번 어떤 실패를 겪는 데 있어서 다시 그 제 자리로 올라가기는커녕 그 자리로 회복하는 과정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매우 어, 철창 안에서 나가기 힘든 그런 사회 구조에 좀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패자로서 공감을 합니다. 뭐 승자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승자가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승리자들은 다른 얘기를 하겠죠. 뭐 나약함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극복해낸 이야기를 하던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는 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철창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만든 건 맞아요. 뭐 사회 구조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그런 비판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어 제가 봤을 땐 머리 안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잊거나 외면하라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 안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단체에 참여해서 뭐 가치 있는 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이죠. 사회가 바뀌진 않더라도 그런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어, 마음의 어떤 감옥 안에서 어떤 훈련이 되니까요. 거기서 본인만의 어떤 다른 방향성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철창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창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이 내가 철창에 있는지 내 발목에 쇠구슬이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자유죠. 모르는 것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 약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빨간 약을 먹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철창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는 제 아포리즘을 느낀 감상을 말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